안녕하세요. 머니볼 경제연구소 조교수 나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2026년 글로벌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지금의 강세장이 과연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그 탄력이 둔화될지에 대한 핵심 질문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KCIF, 즉 국제금융센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니볼 경제연구소에서 작성되었으며 일반 투자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장의 주요 변수들, 그리고 이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시장은 많은 기회와 동시에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데요. 이러한 양면을 모두 살펴보면서 현명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6년 글로벌 주식시장 전망 함께 시작해 볼까요? 2026년 글로벌 주식시장 강세는 지속되지만 탄력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약 9%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업 실적이 꾸준히 좋고 AI 관련 투자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균형을 위협하는 몇 가지 핵심 변수들도 존재합니다. 먼저 AI 분야를 보면 투자는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지만 이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얼마나 연결될지에 대한 수익성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통화 완화와 재정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이런 기대감들이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즉 기업 가치 평가 측면에서 보면 현재 주가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주식 위험 프리미엄, ERP가 0% 수준이라는 것은 주식이 채권보다 더 큰 매력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볼 때 결론적으로 제한적 상승을 예상합니다. 시장이 약세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지만 추가적으로 주가가 크게 오를 여력 또한 제한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비미국 및 BAI와 같은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이미 많이 오른 미국 시장이나 AI 관련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다른 지역이나 산업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025년 시장을 회고해보면 불안 속의 견고한 상승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한 해였습니다. 세계 주가는 무려 18.0%나 상승하며 2000년 이후 가장 강력한 강세장 중 하나로 기록되었죠. 3년 연속 상승을 이어갔는데 당시 트럼프 관세와 같은 여러 불안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붐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을 강력하게 견인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이 주식시장 랠리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국가별 성과를 살펴보면 한국이 무려 75.6%라는 독보적인 상승률로 1위를 차지하며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도 16.4% 상승하며 견고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유럽과 일본 시장은 상대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관세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실효관세율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시장의 회복력이 입증되었습니다. 심지어 관세 피해가 예상됐던 기업들도 평균 3.1% 상승하는 등 시장 전반의 강한 상승 모멘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시장이 특정 악재에 흔들리기보다는 전체적인 긍정적 흐름에 더 크게 반응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시장에 대한 전문가들의 컨센서스, 즉 눈높이는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S&P 500 지수는 7,500포인트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약 9%의 예상 상승률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7,400에서 7,750포인트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스탁스 유로 600 지수는 620포인트를 예상하며 약 5%의 상승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기업 이익 증가율 전망치입니다. 신흥국이 24%로 가장 높은 이익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그 다음으로 미국이 15%, 유럽이 10% 순입니다. 이 수치들은 신흥국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주가의 밸류에이션, 즉 가치평가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주가 상승의 탄력은 최근 3년에 비해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급격한 상승보다는 좀 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죠. 이는 투자자분들이 너무 높은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앞으로는 기업의 실제 이익 성장률과 밸류에이션 수준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제 지역별 투자 기상도, 즉 글로벌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비중을 더 두는 것이 좋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미국은 비중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강력한 기업 실적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미국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 꾸준히 높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AI 산업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입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상용화를 주도하는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에 집중되어 있죠. 다음으로 신흥국 또한 비중 확대 의견입니다. 신흥국의 가장 큰 매력은 밸류에이션 저평가입니다. 즉, 미국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기업 실적 개선 모멘텀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게 평가됩니다. 반면 유럽과 일본은 의견 혼재입니다. 투자은행마다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JP 머건 같은 곳에서는 달러 약세가 예상될 경우 비미국 지역, 즉 미국 이외의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다른 나라 통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르면서 해당 지역 자산의 투자 매력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미국과 신흥국은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히지만 유럽과 일본은 좀 더 신중하고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이슈는 바로 AI 투자, 즉 케이펙스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여기서 케이펙스는 기업이 미래 수익을 위해 투자하는 설비 투자 비용을 말합니다. 특히 AI 관련 데이터 센터 구축이나 고성능 칩 구매에 들어가는 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즉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한 기술 기업들의 AI 케이펙스 전망을 보면 그 규모에 놀라실 겁니다. 2024년에는 2,4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는데 2025년에는 4,000억 달러로 68% 증가하고 2026년에는 무려 5,600억 달러로 39%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년 수천억 달러가 AI 인프라에 투자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폭발적인 투자의 배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AI 서비스와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필요한 데이터 센터의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AI 모델 성능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기업들이 최신 기술과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업들이 제시하는 투자 계획인 가이던스를 고려할 때 실제 집행되는 투자액은 이러한 예상치를 훨씬 웃돌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AI 산업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전 세계 산업의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대한 투자가 과연 언제 그리고 어떻게 실제 수익으로 연결될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AI 투자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바로 AI 부채가 과연 위기인가 아니면 지속 가능한 투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기업의 영업 현금 흐름 대비 케이펙스, 즉 투자 지출 비율이 2026년에는 무려 76%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의 상당 부분이 AI 인프라 구축과 같은 투자에 쓰인다는 의미이죠. 이렇게 투자액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부채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AI 부채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대비 EBITDA, 즉 감가상각전 영업이익 비율이 2% 미만으로 매우 양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S&P 500 기업들의 평균인 3.5%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이들 기업은 막대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부채를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저울에서 현금 흐름이 부채보다 훨씬 무겁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건전하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AI 관련 사업자들이나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모대출 시장에서는 국지적인 신용 이벤트, 즉 일부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AI 투자를 위한 부채 증가는 건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특정 부문에서는 주의하면서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AI 투자와 관련한 또 다른 핵심 이슈는 바로 수익화의 지연입니다.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 즉 케이펙스를 쏟아붓고 있지만 이 투자가 실제 수익, 즉 프라핏으로 연결되기까지는 시간적 시차, 즉 타임렉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바로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수익화 지연을 초래하는 주요 과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직 AI 기술을 활용한 킬러 앱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즉, AI가 우리 일상생활이나 비즈니스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될 만큼 혁신적이고 대중적인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둘째, AI 기술의 도입률이 더 진전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기업과 개인 사용자들이 AI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수익 모델이 더욱 탄탄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비용 압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AI 칩의 수명은 대략 2~3년 정도로 짧은 편인데 이 고성능 칩을 구매하고 운영하는 데 드는 감가상각 비용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나오니 기존 칩을 빠르게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큰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수익화에 대한 우려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바로 이 수익화 우려가 시장에 과도한 버블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건전한 견제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기대감으로 주가가 치솟는 것을 막고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버는 데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산업의 건강한 성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이슈는 매크로 정책의 공조, 즉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믹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과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동시에 완화되었던 시기를 보면 S&P 500 지수가 향후 12개월 동안 평균 27%나 상승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는 정책 공조가 시장에 얼마나 강력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미국과 유로존의 금리 인하 기조가 예상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 투자가 활발해지고 소비가 늘어나는 등 경제활동이 촉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미국의 OBBBA, 즉 미국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유럽의 인프라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돈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죠. 이처럼 주요국들이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친다면 시장에는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유럽의 국방 및 인프라 투자가 실제로 집행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정책 공조는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을 줄이고 전반적인 상승 여력을 지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 당국이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효과의 한계와 반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책 효과에 대한 너무 높은 기대는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 선반영 문제입니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2025년 주가 상승분의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막상 정책이 발표되어도 시장이 기대만큼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식시장은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죠. 둘째,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만약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난다면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인하 폭을 축소하거나 인하 시기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시장이 기대하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과는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장에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셋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입니다. 특히 유럽의 일부 국가들,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곳에서는 이미 부채 수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정부 지출 규모가 예상보다 축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쓰고 싶어도 재정 여건 때문에 마음껏 쓰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정책 효과가 시장의 높은 눈높이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책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보다는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정책의 실제 효과가 나타나는지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상치 못한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핵심 이슈는 바로 밸류에이션, 즉 주식의 가치평가가 역사적 고점이라는 부담입니다. 현재 시장은 높은 밸류에이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의 주식 위험 프리미엄인 ERP가 0% 수준이라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ERP는 주식 투자가 국채 투자보다 얼마나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것이 0%라는 것은 2001년 이후 최저치로서 주식 투자의 추가적인 매력이 국채 금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식을 사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국채 금리 수준과 비슷하다는 뜻이죠. 또한 주요국의 PE, 즉 주가 수익 비율도 지난 2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이익 대비 주가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뜻으로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주식이 과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국채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 되면서 주식 투자의 상대적인 매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주식에 투자하면 무조건 채권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약해진 것이죠. 이러한 높은 밸류에이션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작은 악재에도 시장이 간헐적인 조정을 받거나 투자 자금이 여러 섹터를 오가는 순환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정해지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은 현명하게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앞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지금의 AI 시장이 과거 버블과 같은 상황은 아닌지 궁금하실 겁니다. 2000년 닷컴 버블과 현재 2026년 AI 시장 상황을 비교하며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2000년 닷컴 버블 당시를 보면 시스코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은 80배 이상이었습니다. 기업의 이익에 비해 주가가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펀더멘털, 즉 기업의 기초 체력도 좋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익을 내지 못하는 적자 기업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저 인터넷 관련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치솟았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는 그야말로 맹목적인 낙관이었습니다. 무조건 인터넷 기업이면 성공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반면 2026년 AI 현재 상황을 보면 AI 관련 기업들의 PE는 40배 내외로 닷컴 버블 시기의 절반 수준입니다. 물론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당시만큼 과열된 것은 아닙니다. 펀더멘털 또한 크게 다릅니다. 현재 AI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견실한 실적과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도 과거와는 다릅니다. AI에 대한 기대는 크지만 동시에 수익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어떤 기업이 진짜 가치 있는 기업인지 옥석 가리기를 하려는 움직임이 강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현재 AI 관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높은 수준에 있지만 2000년 닷컴 버블이 붕괴될 당시와 비교하면 기업들의 펀더멘털은 훨씬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대규모 붕괴 가능성은 낮다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평가와 함께 제한적 상승 속에서 기회를 찾는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한계는 제한적 상승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낙관적인 전망과 기대는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급등보다는 완만한 상승세를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장이 붕괴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각국의 정책적인 지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약세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세 가지 주요 전략 액션 플랜을 제안합니다. 첫째, AI 수익화 가시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AI에 투자한다는 명분만 있는 기업보다는 실제로 AI를 통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지역이나 섹터로 다변화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미국 빅테크 기업들만 바라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신흥국이나 다른 산업 섹터에서도 기회를 찾아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기대 수익률의 눈높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의 높은 수익률에 익숙해지기보다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무작정 투자하기보다는 신중하고 현명한 전략으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2026년 글로벌 주식시장 전망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자료는 KCIF 국제금융센터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머니볼 경제연구소에서 제작했습니다. 이상으로 조교수 나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